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시간 치아 형태학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저희가 치아 형태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영상으로 제출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숙지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아 형태학은 대한나래출판사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아마 서점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치아 형태학은 먼저 보시는 것처럼 총론과 또 강론, 총론하고 강론의 차이는 총론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보면 치아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좀 어떻게 불려지는지 명명이라는 걸로 총론은 구성이 되고요. 이 뒤에 이제 강론으로 가게 되면 치아마다, 치아는 숫자가 32개씩 돼 있지만 상하 좌우로 돼 있어서 이 하나하나의 치아마다 요 치아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치아에 대해서 오늘 첫 주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실제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구성 조직과 주위 조직, 치아의 구성 조직이라는 것은 실제 치아를 어떻게 부르느냐, 치아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치아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고, 치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그리고 치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 5가지를 오늘 첫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의 정의를 보시면 치아는 음식물을 저작하는 소화기의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악과 하악의 치조돌기, 이게 중요합니다. 치조돌기와 관절되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구강 내에 있는 구조물로 유치, 아이들 치아, 이걸 전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구치, 이거는 어른 성인 치아라고 하면 됩니다. 이 성인 치아를 운 좋게 끝까지 쓸 수 있으면 영구치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이 치아들이 전부 다 손상돼서 다시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 소화기관의 하나라는 거 상악, 하악은 다 이해하겠죠. 이거는 윗턱, 아래턱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치조돌기를 잘 몰라서 치조돌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먼저 치아는 이게 지금 제가 하악의 제1대구치를 기본으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잇몸이 되겠습니다. 잇몸 주변에는, 잇몸 안쪽에는 이렇게 치조골들이 있거든요. 치조골과 빡빡한 부드러운 잇몸 사이에 단단한 잇몸이 있어서 이 잇몸을 이렇게 부드러운 잇몸과 이렇게 단단한 치조골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손상이 되잖아요. 치아가 손상이 되면 치아가 빠지겠죠. 그죠? 치아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치아가 빠졌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래도 치조골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치아가 빠지면 여기가 손상이 되겠죠. 여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겠죠. 느껴지십니까? 요 웅덩이, 요 자리, 이렇게 웅덩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 자리, 요거를 바로 치조돌기라고 말을 합니다. 요 웅덩이 치조돌기에 붙어 있다. 그래서 치아는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치아의 구성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조직, 이 경조직은 딱딱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범낭질, 상아질, 대각질이 있고 연조직으로는 치수가 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거 3개, 부드러운 거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범낭질은 치관을 덮고 있고 상아질은 대부분 치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대각질은 치근을 덮는다. 글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따 그림으로 잠깐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치관과 치근은 대각질, 범낭 경계에서 경계된다. 경계한다 해놓고 경계가 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우리는 치경선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치아 표면상에서 희미한 선으로 보인다. 그리고 치아 내부에는 치수강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치수강 안에 치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합조직, 혈관조직, 신경이 포함된 연조직입니다. 그럼 결합조직, 형광조직, 신경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연조직에 치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치아의 주위 조직으로는 아까 보셨죠? 치은, 치주인대, 백악질, 치조골 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치아의 구성 조직. 자, 치아를 구성하는 건 범낭질, 상아질, 치수. 그죠? 치아의 주위 조직은 치아의 주위 조직은 치은, 치아 빼고 하는 거예요. 치은, 치주인대, 백악질, 치조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악질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치아는 범낭질이 치관을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낭질 보시면 이렇게 그죠? 범낭질이 분포를 합니다. 보이세요? 네, 범낭질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좋습니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치아의 대부분은 오히려 상아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치수가 저희가 단면으로 봐서 그렇지 여기마저도 다 상아질이 사실은 쌓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을 뭐가 상아질이 차지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지를 이따가 해놓으시고 이 사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 오늘 노트 정리 첫 번째 노트 쓰실 때 이 구조에 대해서 특히나 범낭질, 상아질, 치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치수각, 치수실 이렇게 보이죠? 치수실까지 요거는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조골, 그 다음에 치은 부분, 요 부분이 치은이거든요. 치은까지는 반드시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시면 노트에 그리세요. 자, 여기에서 또 보면 우리가 친구들의 치아나 내 아침에 치아 충치 있나 없나 뭐 이가 깨끗한가 아닌가 이렇게 이를 보게 되잖아요. 밥 먹고 나면 그 이를 보게 될 때 보이는 부분은 잇몸 위쪽에서 요 부분이에요. 그죠? 잇몸을 기준으로 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 애인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고춧가루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치조골이 있는 부분 바로 위에는 잇몸이 살짝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때로는 붓기도 하고 때로는 치조골이 소실돼서 밑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 실제로 잇몸은 이렇게 싸져 있고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조골 뭐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상아질이 이렇게 범낭질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치아 외형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느끼시는 거 치은선 찾으셨나요? 네, 여기가 치은선이죠. 여기가 치은선입니다. 치은선. 잇몸선이라고 말해요. 이 잇몸선의 기준이 바로 임상적 치관과 임상적 치근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아까 경계가 그게 아니었는데 한번 경계를 다시 지워서 보도록 할게요. 살짝 지워보니까 자, 지우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치아의 구조를 싹 빼서 치아를 발치할 때만 보일 수 있는 그 기관이 여기 보여요.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가 범낭질의 끝이잖아요. 범낭질 끝이고 밑으로 가면 상아질이 있거든요. 여기 경계고요. 이 경계 보이시죠? 이제 지금부터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해부학적 치관, 해부학적 치근의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치경선입니다. 이 치경이라는 뜻은 목 경자를 쓰는 거거든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치아의 목 선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 치관과 해부학적 치근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얘만 잇몸은 굉장히 선홍색의 예쁜 잇몸이 이렇게 생겨야 하는데 우리 엄마 잇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는 아주 힘들게 이렇게 잇몸이 막 부어 있어요. 색깔도 좀 흐릿흐릿하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잇몸선이 어디로? 위로 옮겨졌죠. 이렇게. 그러면 치관이 짧아졌습니까? 그래서 임상적 치관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고급 단어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임상적 치관이 짧아졌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임상적 치근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므로 변했다. 그죠? 그러면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은 임상적 치관, 임상적 치근은 변합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치은선이 기준입니다. 자, 해부학적 치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해부학적 치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치아를 뽑았을 때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항상 그 기준선입니다. 누굽니까? 네, 치경선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큰 틀을 말씀드렸고요. 구조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범낭질까지 했어요. 그죠? 범낭질 했고 여러분들 범낭질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상아질은 치아 범낭질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들은 치아가 잘 시려요. 왜요? 여기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여기 부분이 막 홈이 파져 있거든요. 여기를 떼우지 않으면 이 상아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하얀 선으로 보이세요? 이걸 우리가 상아세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하세간으로 시린 자극들이 들어가서 혈관까지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아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치수는 사실 우리가 혈관처럼 생겨져 있어요. 혈관, 신경, 그리고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얘가 만약에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상아질에 원래 있던 걸로 변해요. 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좀 굵게 가볼까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은 없어져요. 자, 그럼 신경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보면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영양 공급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신경도 없어지니까 감각도 없어지죠. 자, 혈액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치수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치아의 외형하고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형이 똑같은 이 삐쭉한 부분을 치수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기 우리 바지로 보면 바지의 가랭이 부분 같은 이 부분은 수상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수상저는 나중에 나오는데 어금니와 뿌리가 한 개 있으면 수상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뿌리가 2개 이상이 돼야 수상저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위에서 뚫면, 위에서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구멍을 이렇게 푹 뚫으면 구멍이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A라고 하면 이쪽이 A, 여기가 B라고 하면 이렇게 B가 생깁니다. 이런 구멍을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수상저잖아요. 수상저를 기준으로 요 뿌리 쪽,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치근관구라고 불러요. 치근관구.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치근관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치근관의 입구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치근관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배각질인데 여러분한테 배각질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보고한다 그러면 엄청 쉬운데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까만 스타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을 낀다면 이렇게 신겠죠, 그죠? 이렇게 신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멋진 스타킹이 신어지겠죠. 이게 입체로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타킹이 싹 신어질 거예요. 그 스타킹은 되게 얇잖아요. 속도 비치고. 하지만 한 겹 입은 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배각질입니다. 배각질은 치근의 상아질 부분 외부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각질은 잇몸이 처져서 배각질이 드러나면 손상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배각질에 또 기능이 있어요. 이 배각질은 여기 보면 치주인대라고 있거든요. 아까 치조골과 치아가 결합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결합시키는 요 선 나중에 보면 아시는데 얘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관 같은 근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막 뛰다가 막 뛰고 있어요. 열심히 막 뛰다가 넘어지면 우리 깁스하잖아요. 여기에 깁스, 그죠? 그 깁스하듯이 깁스하면서 원장님 이렇게 말했어요.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 인대입니다. 그렇죠? 그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 인대인데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에 붙는 거는 배각질만 붙어요. 그래서 배각질과 치조골을 붙이는 거. 자, 여기 치조골 있잖아요. 치조골 그리고 여기에 배각질을 붙여서 요 사이에 붙이는 게 치주인대예요. 그래서 치주인대까지. 그 혈관과 신경이 있고 그리고 뿌리의 제일 아래쪽은 혈관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있어요. 그걸 치근첨공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 1번으로 이 그림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그림이 다 그려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치아의 구성 조직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범랑지를 보시면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면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고 범랑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이런 것들을 여기 무기질 보면 무기질이 96%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아 안에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마 머리뼈일 거예요. 박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네, 머리뼈보다도 더 단단하다. 누가? 범랑질이 단단하고요. 유기질은 1%, 그리고 수분이 약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기질, 유기질, 수분 97, 1, 3. 여기 96이 돼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색깔은 반투명해요. 그래서 범랑질 안에 있는 상아질 색깔이 밖으로 보이기도 해요. 상아질은 황백색 투시가 되기 때문에 범랑질 두께에 따라서 그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앞니를 할 때 색 측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색이 기본적으로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는 것도 치과위생사의 기술입니다. 또한 절단이나 교환면이 제일 두껍다. 그래서 이게 제일 왜 두껍겠어요? 밥을 먹고 여러분들 사탕 먹어도 치아가 깨지 않더라. 이 깨지지 않는 두껍고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치경측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이술질 할 때 잘못하면 페이더라. 이걸 마모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아질입니다. 상아질은 여기서 보시면 70%, 그 다음에 무기질이 18%, 그리고 수분이 12% 정도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 상아질은 우리 뼈가 부러지면 뼈가 조금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 뼈를 자라게 하는 게 해면골이라고 말해요. 단단한 치밀골이 아니라 그 해면골처럼 이 치아에서도 상아질층은 다시 형성되는 치근이 형성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2차 상아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해 반응이라는 게 괴사나 아니면 다른 재료로 인해서 재료가 이렇게 떼워져 가지고 주변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신경치료 했을 때 그 중간에 잘 안 됐을 때도 통증은 좀 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상아질로 단단해지는 변화가 생겨요. 그걸 3차 상아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아질은 노출되면 되게 시려요. 이 시린 것도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이 2차 상아질과 3차 상아질이 그나마 좀 있어서 다행히 조금 그래도 덜 시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치수는 연조직이 25%, 유기질이 75%, 그리고 무기질은 없겠죠. 무기질 있으면 뼈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 만들어 드렸는데 치아의 구성 조직에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만들어서 범랑질, 상아질, 치수에 대해서 무기질, 유기질, 수분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걸 노트 2에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아 주위 조직에 바로 백악질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백악질은 아까는 치아 구성 조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주위 조직이라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백악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악질 또한 65%, 그러니까 여기다 백악질까지 해야 되겠죠. 까지 해서 칸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래서 유기질 23%, 12%의 수분으로 되어 있고 뼈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다. 자, 치주인대는 대부분 섬유성 결합 조직처럼 돼 있고 막처럼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뭔가를 열심히 먹더라도 그 압력이나 장력을 힘을 흡수해서 백악질과 치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골조직과 백악질을 유지 재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인대들이 기능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야겠죠. 치조골 보세요. 치조골은
뼈 마찬가지로 60%의 무기질, 25%의 유기질, 15%의 수분 했으니까 아까 그 표가 자, 몇 개로 가야 된다? 5개로 가야겠죠. 자, 잇몸은 핑크색이 제일 좋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기전, 또 전신 질환. 그래서 당뇨가 있습니다. 잇몸이 좀 발적되어 있습니다. 뭐 간이 안 좋습니까? 실제로 뭐 심장이 안 좋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뭐 질긴 거, 뼈다귀 이런 거 먹으면서도 잇몸은 생각보다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 잇몸의 형태 때문에 그런데 형태가 무너지면 갑자기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게 바로 잇몸입니다. 자, 치아의 발생은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